지금 그 보건의료노조 그 간호사분들이 굉장히 어제 또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막 눈물을 흘리시면서 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셨습니다. 이제 이 코로나 시기에 파업을 하는 것이 10%도 안 되는 공공병원이 현재 80%가 넘는 코로나19의 환자를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서도 뭐 인력이 부족해서 뭐 병가를 내지 못하거나 다시 일하게 나오게 되고요. 네. 반대로 지금 사실 좀 격려를 해주시는 그 국민 여러분들은 많다고 해요. 네. 수고한다, 고생한다 이런 말은 많이 해주시지만 네.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위로와 함께 처우의 개선, 정책의 개선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8대 요구안을 밝혔는데요. 네. 이제 조속한 감염 전문 병원 설립을 하고 그리고 전국의 70개 중진료권마다 한 곳씩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공공병원의 시설을 또 장비 인프라를 확대하고 또 우리나라 그 1인당 그 간호사 수가 그 굉장히 좀 환자 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많죠. 네, 그래서 네. 간호사 1인당 환자 수의 법제화를 하고 그다음에 뭐 5대 불법 의료 근절, 양질의 서비스를 위한 의료기관 평가 기준 강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또 주장을 했습니다. 네. 자, 뭐 그 분들도 이 코로나 시국에 파업까지 생각할 때는 얼마나 또 절실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신보라 전 의원님? 네, 실은 많은 국민분들이 기억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코로나로 대량 환자 또 중증 환자들이 많이 발생했을 때 네. 그 자발적으로 병원을 자원봉사 를 지원하면서 갔던 많은 그 간호사분들, 의료 인력분들 많이 기억하실 거고. 처음에 그 대구 지역에 대량 발생했을 때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덕분에 캠페인도 많이 기억하실 텐데, 네네네. 네, 그것도 이제 방호복을 벗지 않고 코로나 현장에 달려가 많은 의료진분들을 격려하기 위해 처음 시작된 캠페인이기도 하잖아요. 네. 네, 이런 첫 환자가 발생한 지 지금 1년 7개월이 지났지만 많은 부분들이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4차 대유행이 지금 시작되면서 병동에 있는 인력마저 선별 진료소로 많이 차출이 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레벨 D 수준, 그러니까 방호복을 완전히 무장하는 정도, 네. 그 레벨 D의 방호복을 입고는 최대 2시간만 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네. 현재는 어쨌든 그걸 또 갈아입고 교대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효율성이랄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4시간까지도 근무를 또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화투로 그림 맞추기 하는 간호사 사진이 꽤 또 많은 국민들이 신금을 또 올리기도 했었는데요. 네. 대부분의 간호사분들이 간호 업무 외에도 청소, 뭐 정서적 케어 이런 것들까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현장의 상황을 좀 시급히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이 실은 정부 차원에서 좀 조속히 마련이 되었었어야 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료노조에서 말씀하시는 처우 개선, 인력 확충 이런 부분은 굉장히 타당성 있는 주장이고요. 네. 문제는 이제 보건의료노조가 주장하는 그 감염병 전문 병원 신설, 이렇게 의료 인력 확충 이 부분들은 실은 코로나 발생 초기 때부터 네. 정부가 반드시 하겠다 공약을 한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네. 근데 문제는 적극성과 실천력이 너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거죠. 네. 특히 이제 전국의 권역별로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하는 사업도 지금 예산 집행률도 11%에 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게 문 대통령 공약으로 발표가 됐었는데 네. 사실상 정부 임기 내는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보이고요. 네. 최근에는 위중증 환자가 발생하니까 민간병원의 중환자 병상 확보 동원료까지 좀 내려지다 보니까 네. 정부가 너무 임기응변 대응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네. 말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1차 대유행이 시작됐을 때 지난해 5월에 그런 감염병 대응 체계 대정비 그런 방안을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1년이 지난 현실에서는 이미 너무 늑장 대응하고 있다라고 보이는 거죠. 네. 특히나 1차 대유행 직후에 확진자가 조금씩 감소를 하니까 이제는 거의 없어질 거다. 이런 장밋빛 전망만 그리다가 4차 대유행까지 맞이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좀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보건의료노조에서 이제 총파업을 예고하기 전에 노동쟁의 조정이라는 걸 신청을 해둔 상태입니다. 네. 근데 이제 노동쟁의 조정이라는 게 그 노사 이제 단체 협약을 할 때 그 단체 교섭 시에 근로조건 결정에 대한 주장이 불일치하게 될 경우에 이 쟁의 조정을 신청을 하게 되는 거고요. 노동위원회에. 네. 그럼 이 쟁의 조정이 지나고 나서야만 이게 불일치됐을 경우에 파업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이 조정 과정 없이 파업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불법이 되기 때문에 그렇군요. 현재는 쟁의 조정 신청이 되게 됐는데 네. 지금 10일 정도 이 쟁의 조정 기간을 갖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 쟁의 조정 기간 동안에 정말 그 의료인들이 처한 그 현실에 대해서 많은 이해를 좀 하고 조속히 이행방을 좀 마련하기 위한 정부 측의 노력이 좀 각별하게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사실 코로나19 지금 1년 반 정도 시간이 지나오는데 처음에는 뭐 이렇게 될 줄 아무도 몰랐던 거죠. 근데 네.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이 사실 힘드시고 그 방호복이라는 게 생각보다 저도 어느 다큐멘터리에서 봤는데 그 갈아입고 하는데도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더라고요. 맞습니다. 얼마나 좀 힘드실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글쎄요, 일단은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이어서 이게 어떻게 네. 좀 잘 풀릴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쟁의 조정 기간에 이제 10여일 정도 갔는데 아마 네. 보건의료노조의 입장에서도 이게 네. 국민의 지금 감염병 예방과 좀 직결된 사안이기 때문에 네. 총파업까지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감은 이 쟁의 조정 네. 기간에 최대한 네,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다. 양측이 그렇죠. 조금씩 양보해서 조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실 것 같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정부 측도 조금 적극적으로 좀 진일보한 그런 메시지와 정책을 좀 내놓고 네. 지금 인력이 그냥 견디기만 하라라고 하는 건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요. 그런 측면에 그럼요. 좀 전향적인 태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사람이 이렇게 우리도 살다 보면 언제까지 기다리라 하면 좀 참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네. 오늘은 일했는데 내일은 좀 쉴 수 있다. 뭐 이렇게 규칙적으로 그 다음 날 또 일하고 뭐 이렇게 되면 좀 참고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조금이나마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런 점들을 아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정은혜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 신상원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요. 어제 그래서 그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이 코로나 시기에 웬 파업이냐 우려 많이 하실 텐데 그러나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 대응에 인력을 갈아놓는 방식으로 가서는 더 이상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뭐 포스트 코로나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이분께서는 이제 위드 코로나다. 아, 네. 네, 같이 간다. 코로나를. 네, 이제 코로나와는 더 이상 이제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됐으니 네, 여기에 맞는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이제 또 하셨습니다. 네. 지금 파업이 진행되면 신보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5일간의 쟁의 조정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이제 좀 정부와의 그런 합의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만약에 파업이 진행된다고 하면 한 6% 정도 되는 한 5만 6천여 명이 파업을 하게 되십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지금 뭐 6%밖에 안 된다고는 하지만 정말 한 명이 절실한 지금 의료 인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부분에는 좀 원활하게 그 합의가 진행되어야 한다라는 입장이고요. 이제 코로나19가 진행이 되면서 이제 과거에 우리가 뭐 작은 정부 이런 얘기도 했지만 정말 큰 정부 그리고 또 의료진 같은 경우는 이제 필수 인력으로 이제 계속 자리 잡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저는 그 지난해에 그 대한의사협회의 파업과는 좀 다르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들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당시에 그 의협에서는 파업을 할 때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했었고요. 사실은 우리나라 의사가 한의사를 포함해도 인구 1000명당 2.4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의사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했지만 지금 간호사분들이 힘든 이유들 중에 한 가지가 의사가 수가 적기 때문에 의사가 해야 할 일을 간호사가 대신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리고 의료진들이 이제 공공의료도 굉장히 부족하죠. 이제 전체의 10%가 되는 공공병원이 환자의 80%를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상황이지만 또 이 병원 자체도 또 수도권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어서 또 지방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대 근무를 하시는데 방호복을 입고 근무하시면서 5명이 3교대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고 어제 같은 경우는 또 이제 2살 된 아이를 두신 또 간호사분이 막 울먹이면서 또 인터뷰를 하기도 하셨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간호사분들 중에는 또 그 후배들이 많이 떠나고 있는데 특히 한 간호사의 지금 신규 간호사의 42%가 1년 안에 병원을 떠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돌아서는 그들에게 어떤 말로 설득해야 될지 자기는 모르겠다. 그들을 말릴 수도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롯이 그 또 떠난 간호사 떠난 후배들이 그 자리는 또 본인이 다 감당해야 하는 그런 지금 악순환이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아까 제가 의사 얘기도 했지만 전공의 10만 명 중에 감염병 내과가 277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원도 굉장히 좀 부족한 상태고 그 신부할머니 말씀하신 대로 정말 방호복을 입고 할머니의 그 화투 친구가 되셨던 분들도 계시고 그런 정말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시는데 이제는 그 간호사분이 말씀하셨던 대로 시민들의 환자분들의 따뜻한 격려 감사 고맙다. 그러나 말보다는 이제는 이런 정책으로 우리의 처우를 개선해달라는 말에 우리도 이제는 남의 일처럼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번 파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함께 해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번에 그 보건의료노조 그 124개 지부가 동시에 이렇게 쟁의조정 신청서를 접수한 게 2004년 총파업 이후에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이제는 참고 참았던 것이 터졌다. 우리도 이분들을 지지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총파업이라고 하면 일반 시민분들도 그러면 우리 병원 가기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 코로나인데 뭐 이런 걱정도 당연히 하시겠지만 또 이분들의 그 각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감하시는 부분도 분명히 있으실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정부의 역할이 참 중요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정부가 어떤 것부터 해결해 나가야 할지 두 분 의견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보라 의원님, 전 의원님, 네,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어떤 것부터 인력 확충을 지금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게 당장은 사실은 어려운 건가요? 오늘 그렇지 않아도 국민청원 4주년을 맞아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몇몇 청원에 직접 영상 답변을 했는데 그 청원 중에 하나가 보건소 간호사들이 지쳐 쓰러지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부분의 청원이었습니다. 그 청원에 문재인 대통령의 답변은 보건소 간호 인력을 올해 상반기에 1273명을 충원했고 이번 달에 2353명의 감염병 대응 인력을 추가로 채용하고 있다. 앞으로도 간호 인력을 확충하고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 노력도 병행 하겠다 이런 취지의 이제 답변을 하셨는데요. 인력 충원이 일정적으로 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현재 지금은 음압병상 그다음에 민간 병원에까지 이제 그 병실을 동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비춰봤을 때는 충분한 수급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일정 정도 당연히 그 인력 그 매뉴얼을 만들어서 환자 1인당 담당해야 될 간호사 수를 법제화하는 건 그런 제도적인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그냥 인력 확충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언제까지 몇 명을 어떤 식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박문혜 의원님 어떠십니까? 네, 그 지금 인력 수급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처우가 개선되면 자연스럽게 인력은 채워집니다. 그 말이 뭐냐면 실제로 지금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그중에 한 30% 이상이 지금 근무를 안 하고 계세요. 근데 아까 간호사분들도 1년 만에 병원을 떠난다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가 또 그 간호사 내에 또 문화들도 있고 해서 굉장히 이제 중견 간호사들이 그 후배들을 가르쳐야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은 경력이 좀 있으신 간호사분들은 본인의 업무도 해야 하고 후배들도 가르쳐야 하는 약간 되고. 이중 업무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조를 사실 바꾸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몇 명을 단순히 늘리고 이런 것들도 사실 중요하긴 하겠지만 그분들이 근무 환경을 바꾸는 것 그리고 교대 시간이라든지 그리고 교대 시간이 지금 일정하지가 않다고 해요. 근데 뭔가 예측 가능한 시간에 일을 한다면 거기에 맞춰서 본인의 바이올리즘도 이렇게 챙길 수 있는 건데 그리고 사실은 그 시간 외의 근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추가 수당을 또 확실히 또 챙겨줘야 하고요. 제가 그 올 초에 그 대구에 이제 그 진료를 갔던 봉사를 하러 가셨던 간호사분이 계신데 그 대구에 갔던 기간이
그 경력으로 인정이 안 됐다고 저한테 하소연하셨던 적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그 부분도 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코로나 상황에서 어떤 그런 긴급하게 파견됐거나 그 의료진으로 이렇게 투입된 경우에 어떻게 보면 사실 저는 경력을 조금 더 추가로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경력을 인정해주고 이분들이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사람답게 그렇죠. 본인의 정말 일을 즐기면서 할 수 있게 네. 의료진이 행복해야 사실 환자도 행복하고 또 건강하고 빨리 나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런 네, 측면에서 사실은 우리 일반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의료진들의 그런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9월 2일 지금 총파업 돌입하겠다 예고를 하고 그 사이에 이제 교섭 기간이 있는데 이때 좀 잘 좀 타결됐다 이런 소식 전해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아이템인데요. 그 국토교통부가 블로그에 민식이법 놀이 이 관련 글을 올렸다가 아동 혐오를 조장한다 이런 비판이 일면서 글을 삭제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의 글이었는지 신보라 전 의원님께서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18일 오전 9시에 국토교통부 홍보 블로그에 민식이법 놀이가 유행, 스쿨존 주의사항 알려드림이라는 그 제목의 글이 게재가 됐습니다. 네. 해당 게시물은 국토교통부 트위터로도 링크를 걸어서 게재가 됐는데요. 네. 어린이 기자단이 쓴 것으로 되어 있는 이 글은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민식이법 효과 등을 전하는 한편 네. 이 법을 악용한 사례가 있다면서 이른바 민식이법 놀이를 사례로 들었습니다. 네. 아이들은 용돈벌이 수단으로 민식이법을 악용하여 위험천만하게 행동하고 있다. 초등학생들이 민식이법을 악용해 주행 중인 차량에 고의로 뛰어들거나 차량 뒤를 바짝 뒤쫓아가는 등의 행위가 포착됐다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네.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인데요. 이건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고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그렇죠. 법입니다. 네. 그 민식이법 놀이는 그 온라인상에서 스쿨존 내 운전자 위협 행위를 지칭하는 표현인데요. 네. 이 해당 글이 공유가 되니까 많은 비판들이 온라인상에서 이어졌습니다. 네네. 한 네티즌은 민식이법 시행 이후 현재 시점까지 집계된 민식이법 놀이로 인한 사건 사고가 몇 건이냐. 커뮤니티발 카더라 말고 국토교통부나 행안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파악한 사건 개요를 공개해라. 이런 공식 해명을 요구하기도 했고요. 다른 네티즌은 어린이 기자 학교 이름을 보니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 아닌 듯하다. 뉴스 기사, 인터넷 자료를 보고 작성한 것 같은데 사실과 다른 부분은 어른들이 검수를 해서 내야지 부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하면 끝인가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네. 아동 혐오 문제, 정부 부처가 경각심이 떨어진다. 이런 비판들이 이어지자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1시쯤 해당 글을 삭제했습니다. 공식 네. 입장이 표명되진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이 기사를 딱 봤을 때 처음에 민식이법과 놀이가 과연 어울리는 단어의 조합인가 이게 정말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이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됐거든요. 예. 신보라 의원님 어떠십니까? 정은혜 의원님께 제가 질문 드려야 되는군요. 네. 전화로 하니까 저도 헷갈리나요. 네. 네, 그 교통사고 희생자의 이름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부적절하게 언급하는 것이 이게 저는 심각한 이상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것을 보도하는 언론에서도 좀 이런 용어들은 좀 조심해야 하지 않나 싶고요. 네. 과거에 우리가 그 조두순 같은 경우도 원래는 이제 피해자 이름을 처음에 붙였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이름을 또 변경하기도 했는데 일단 제가 그래서 영상을 한번 봤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있는 이제 그 놀이라고 하는 것들의 영상을 봤는데 저는 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영상의 보통 취지는 뭐냐면 운전자가 어떻게 또 조심을 하냐. 운전자들은 조심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튀어나오는 거다. 네. 부모들이 아이를 교육시켜야 한다. 그리고 아이들이 주의해야 한다라는 입장에서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의 도로교통법을 보면 네. 운전자의 의무가 규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면허를 발급할 때에도 운전자의 의무사항에 따라 교육을 하는데 그렇죠. 사실 차량은 어떻게 보면 사람에 비해 굉장히 무거운 거고요. 네. 위험한 거고요. 네. 그리고 따라서 국가가 특별히 발급하는 면허가 없이는 운전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보행자보다는 운전자에게 더 많은 의무가 주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면허를 따서 운전을 하는 사람이 당연히 보행자보다는 더 많은 의무를 해야 하는 것이고 이것이 면허의 무게인데 이것은 저는 일단 뭐 아이든 어른든 상관없이요. 네. 봤을 때는 이제 운전자에 대한 대한민국에서의 조금 보행자와는 약간 좀 무게가 좀 다르지 않나 싶은 거죠.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스쿨버스 있잖아요. 아이들이 네, 타고 네. 다니는 스쿨버스가 네. 정차를 하고 아이들이 내리면 아무도 못 가잖아요. 그 뒤에. 네, 아시죠? 근데 예. 그거를 그 전제가 뭐냐면요. 아이들은 예측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아이들이 어디로 튀어나갈지 모른다는 겁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쿨버스가 정차를 했을 때는요. 네. 반대쪽 차선까지 다 멈춰야 됩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600불 정도 우리나라에 한 6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내야 하는데요. 네. 그 이유는 아동들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고 어디로 갈 수 없기 때문에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 것이죠. 네. 사실은 이번에 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사건도 사실은 우리가 충분히 그들을 예측할 수 없다는 걸 알고 해야 하는 것이고 사실 우리가 5030이라고 해서 이제는 그 도로에서 시내에서도 운전을 할 때 시속 50km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선 30km 이걸 네. 지키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네. 저도 제가 한 17년 장롱 면허였다가 최근에 한 5개월 전에 면허를 시작했는데 네.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50km로 달리다가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이제 속도를 낮추는 것이 그렇죠. 이게 저도 쉽지 않은 건 알고 네, 있습니다.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사람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요. 그렇다면 네. 사실 저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선 30km 미만으로도 다녀야 할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이것들은 약간 좀 법안을 조금 더 변경할 필요는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주말이라든지 네. 어린이들이 잘 안 다니는 시간은 뭐 약간 변경을 할 수도 있는 유동적으로. 것이고요. 네. 네네. 그게 가장 조금 저는 가능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 기본적으로 그 법이 통과가 되고 나서요. 그 교통사고 건수가 전년에 비해서 30% 넘게 감소가 됐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 법안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우리가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는 충분히 필요한 법이기 때문에 뭔가 좀 하소연하고 운전자분들은 좀 힘들기도 하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아이들 또 보행자를 먼저 우선으로 생각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뭐 튀어나오는 건 사실 아이들뿐만이 아닙니다. 갑자기 뭐 강아지가 나오기도 하고요. 사실 어른들도 갑자기 나오는 분들 저는 참 많이 보게 됐는데 신보라 의원님 네. 이게 악의적인 뭐 행동이다, 놀이다, 뭐 이런데 아이들이 정말 그런 네. 걸까요? 정말 이런 놀이가 이걸 놀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좀 어불성설인 것 같은데 그런 게 있긴 네. 있나요? 이런 게 유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근데 실제로, 아까 이제 댓글의 어떤 반응에서도, 네. 보였지만, 이제 행정안전부나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실은 이런 형태의 어떤 스쿨존 내 운전자 위협 항의들이 어떤 통계로 집계되거나 공식적으로 보고된 바는 없습니다. 네. 물론 일부 행위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지만 네.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들을 어떤 피해자 이름이 표현에 들어간 그 법과 놀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그러니까요. 예. 그걸 만든 것 자체는 유가족에게도 모욕감을 줄 수 있는 표현이고 또 이제 공신력을 담보하는 정부 부처가 이러한 표현을 또 분별없이 차용한 것도 그렇죠. 저는 문제가 있었다. 네. 의도치 않게 너무 잘못된 표현을 오히려 홍보하는 셈이 됐다. 네. 네, 그런 측면에서 좀 부적절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거에 나오면 오히려 민식이법 놀이라는 게 뭐지 하고 찾아보다가 맞습니다. 실은 저도 최근에 한 2-3개 정도의 그런 기사들이 있었는데 검색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뭔가 그렇죠. 하고.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의도하지 않은 다른 2차 가해 혹은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좀 유의할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제 스쿨존에서 저도 이제 운전을 하다 보니 이제 스쿨존을 많이 진입하게 되는데요. 그렇죠. 예. 스쿨존 표식을 조금 더 이제 강화하는 부분에서 실은 스쿨존이라고 하는 게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그 보호구역 안에서는 속도를 최대한 줄여서 지나가는 아이들이나 이렇게 다치지 않도록 최대한 보호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운전자들이 그 스쿨존의 표식 자체를 잘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운전하게 되기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은 지자체나 경찰청 협조로 네. 이제 노란색 그 신호등이나 과속 방지턱이나 인도와 차도 사이의 울타리 CCTV, 그래서 스쿨존은 진입하는 하기 한 20m 전에도 이제 네. 노란색 표식들이 좀 가득해서 맞아요. 여기는 이제 네. 스쿨존으로 진입하는구나라고 하는 걸 충분히 인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맞아요. 그런데 지금은 아직 여러 구역, 특히 뭐 초등학교나 이런 곳 앞에서 이제 그런 여러 방지 시설, 이런 인지 인프라들이 네. 아직도 잘 마련되어 있지 않는 곳이 꽤 되거든요. 네. 그런 곳은 여전히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예산 투여는 좀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장비 설치 예산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확대했으면 한다는 의견도 같이 덧붙이고 싶습니다. 네, 뭐 어린이 보호 구역 30km 이런 표시가 있을 때 뭐 30km 돼 있으니까 그걸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맞습니다. 보호해야 한다. 이런 기본적인 생각이 더 먼저 필요하다는 생각 들고요. 네. 뭐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운전하시는 분들이 아무리 조심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는 것 다시 한번 네.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뉴스픽 정은혜 신보라 전 의원 두 분과 전화로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